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? 새벽 4시 10분이었어요. 제가 저때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. 조금 일찍 일어나니까. 그래서 새벽 4시 10분에 공수처 추정 차량이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게 4시 10분.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18분 뒤인 4시 반경에 경찰 체포조가 한남동 관저 도착.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1시간쯤 뒤인 5시 반 정도에 이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들 있지 않습니까? 그 변호인한테 윤 대통령한테 체포영장 제시한 게 아니고 변호인한테 체포영장 제시한 시간이 5시 반.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물리력이 행사된 게 5시 50분인데 한남동 공관 정문에 바리케이트가 있는데 그걸 제거하기 시작했대요. 그리고 난 다음에 6시에 경찰 체포조 일부가 저 뒤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은 저기가 매봉산인가 뭐 그렇대요. 매봉산 매봉터널 하니까 강남인 것 같았는데 어쨌든 저 산도 매봉산인 것 같아요. 그 둘레길이 있는데 그 둘레길로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시도를 했다. 그러면은 뭐 옛날에 그 뭐죠? 그 김신조 사건 때도 청와대 뒤쪽으로 이렇게 진입했다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 잡으려고 둘레길로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간첩들처럼 저렇게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나? 전 참 안타깝다는 생각 들고요. 그 다음에 한 7시 반경에 체포조가 저지선을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8시 다 돼서 체포조가 이제 1차 저지선, 2차 저지선 통과하면은 쭉 가면은 대통령 대문이란 이야기죠. 철문. 그 대문 넘어가면 마당 있을 것 같고 현관 있겠죠. 그래서 대통령 관저 철문에 도착한 게 8시. 그 다음에 이제 한 8시 반 정도 되니까 대통령 관저 정문을 열어줬다는 이야기인가 뭐 그렇게 읽혀요.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 가지고 영장 집행 수사팀의 차량이 진입을 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제 8시 반부터 돌직구 이제 나가가지고 방송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 기억이 나네요. 9시 한 15분 정도에 경호처 선발대가 그 과천 공수처에 도착했다. 저게 아마 제가 그 방송 시작할 때쯤에 경호처 선발대가 공수처로 출발했다 그랬던 게 한 8시 한 45분 정도 되지 않았나? 그 정도 됐겠네요. 한 30분이면은 그 공수처에 도착했을 테니까. 그래서 저때 이제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저기 공수처에 나가겠구나. 그렇지 않고서야 그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에 갈 일이 없었을 테니까.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10시 13분에 어제 제가 그 페이스북 보여드렸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출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라고 페이북에 올린 게 10시 13분이고 그리고 나서 한 20분쯤 뒤에 경찰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 게 10시 33분이란 이야기예요. 그때 뭐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절차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됐겠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영장 집행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차량이 관저를 출발한 게 35분. 그 다음에 3분 만에 한남대교 통과하고 뭐 이렇게 교통통제 같은 게 되어 있겠죠. 그래가지고 10시 52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직전에 이제 아마 시간 계산해가지고 아이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보고 뭐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 이게 한 3분이 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방송이 됐고 그래서 딱 10시 50분 뭐 이때쯤에 제가 이제 방송할 때에도 큰 화면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틀어졌고 작은 화면으로 윤 대통령이 탄 그 차가 그 캐딜락이었죠. 에스컬레이드. 그게 이렇게 막 그 공수처로 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고 그래서 10시 52분에 이제 공수처에 도착했는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뭐 이렇게 수사기관에 검찰이나 이런 데 도착하면 차 한 잔 드리고 그 뭐 공수처장이 나오든지 아니면 일반 검찰 같은 데는 검사장이 나오든지 해가지고 저 대통령님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. 이제 조사 시작하겠습니다. 잠깐 뭐 차 한 잔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죠. 뭐 그런 정도 인사라도 하는 게 예인데
어제는 그런 것도 없었나 봐요. 10시 52분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을 딱 했더니 11시부터 공수처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이 됐다. 어제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오동훈 처장한테 임명장 줄 때 오동훈 처장이 막 그 기분 좋아가지고 활짝 웃었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아이 뭐 그래도 이제 자기를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 왔으면 뭐 차 한 잔이라도 주고 저기 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여기저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조사 좀 잘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차 한 잔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뭐 물론 이제 사정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또 저렇게 그냥 그 굳이 이렇게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?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 PD님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. 그 입장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입장문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해가지고 어제 오후 2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한 게 한 11시 정도였으니까 그 도착한 걸로부터 한 3시간 반쯤 뒤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요건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통령 입장에서 공수처 수사는 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결단하게 된 경위가 있다. 요 글자를 조금만 좀 키워주세요.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의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이미 출석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서 충돌 없이 그 절차가 진행된 거다.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나는 출석 안 할 거야. 나는 저 공수처 그 수사가 합법적인 게 아니고 불법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해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동영상에서도 불법의 불법이라고 불법이 3개나 겹쳐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난 불법적인 거에 응할 생각이 없어. 왜 불법적인 거에 응할 생각이 없냐?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그 형사 소추할 수도 없어. 그러니까 공수처는 나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는 거야. 이렇게 끝까지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마 공수처 요원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공수처 직원이 뭐 몇백 명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어떤 기록에는 뭐 400 몇십 명 있다라고 나와 있고 어떤 기록에는 뭐 700명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 중에 100%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봐도. 그래서 어제 그 공수처 직원들이 뭐 휴가 내거나 뭐 이렇게 딴 데로 이렇게 엄하게 피해 있거나 그랬던 직원들도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대통령 지켜야 된다. 나는 모르겠고 정치적이고 법적인 거 그런 건 모르겠고 지금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지켜라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 지킬 수밖에 없다. 그게 경호원이다. 이런 생각을 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지 않았겠는가.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다음에 그게 틀렸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윤 대통령이 끝까지 나는 저기 체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진짜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좋다 이 정도까지 됐으면 내가 출석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충돌 없이 진행이 된 것이다. 이게 변호인단의 그 입장입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공수처는 조금 전에 봤다시피 새벽 4시부터 폭력적으로 관저에 진입했고 그다음에 그 진입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라고 한 소식이 있었어요. 진짜로 그때 그 관저 앞에 뭐 소방차 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런 보고를 받으니까 대통령이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그다음에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과 대응할 경우 그 경우에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. 이런 우려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런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라고 대통령 생각했고 그래서 이미 출석하는 것을 협의하게 된 것이다. 이게 어제 그 이야기예요. 그다음에 두 번째 구속영장 이제 체포영장이니까 48시간 벌써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지가
24시간도 벌써 지나갔어요. 이제 그 내일 아침, 내일 그 조금 전에 봤다시피 10시 33분이 기준이니까 내일 10시 33분까지는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석방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.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하겠죠. 오늘 오후 정도에 청구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공수처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 대신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영장 청구해라.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줘라. 이렇게 변호인단 이야기하는 겁니다.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. 그래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서 발부받은 것은 위법한 것이다. 왜 그러느냐? 관할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. 공수처의 주장은 뭐냐면은 공수처법 31조 단서에 따라서 대통령 주거지 관할을 이유로 해가지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런데 변호인단 생각은 다르다. 31조는 본문과 단서 모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데 그런데 대통령은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그러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대통령의 사건은 31조가 적용될 그런 문제가 아니다. 이게 변호인들의 입장이란 이야기예요. 그 다음에 그 조금 그 줄친 거 밑에 계속 보겠습니다. 대통령에 대한 사건과 같이 공수처가 저기서 오타가 났어. 좀 오타가 오게 티야. 공수처 사라도 있잖아요. 사가 아니고 공수처에서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은 공수처법 26조를 봐야 된다. 그런데 26조는 중앙지검이다. 이러니까 중앙지검에다가 그 중앙지법에다가 중앙지방법원에다가 그 영장 청구했었어야 되고 서부지방법원은 관할 위반이다. 그러니까 불법이다.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.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굉장히 많았다.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관저는 그냥 일반 보통 집이 아니에요. 그냥 뭐 그럴듯한 아주 저택 단순한 그게 아니에요. 그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는 대통령 관저는 뭐냐? 군사시설이다. 그러면은 군사시설은 군사시설 보호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있고요. 그 군사시설 보호법은 이걸 갖다가 위반하면은 형사처벌 받습니다. 뭘 생각하면 되냐면 예컨대 제가 도둑놈이에요. 도둑놈인데 이제 잡힐 것 같아. 그래가지고 경찰이 백골단이 막 날 쫓아오는 거야. 그럼 제가 타타타타닥 도망가지 않겠습니까? 근데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도 백골단 보고 그랬는데 걔네들 진짜 달리기 무지하게 빠르더라고. 그러니까 백골단이 저 뒤에 한 200m 뒤에서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저는 달리기 뭐 그때 끽해봤자 뭐 대학생 때도 한 15초쯤 뛰었겠지. 백골단 애들은 11초 12초밖에 뛰었을 거란 말이에요. 막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금방 막 쫓아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? 딱 봤더니 앞에 뭐가 있냐? 군부대가 있는 거예요. 군부대가.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군부대로 그냥 허겁지겁 딱 뛰어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보초가 군부대 뭐 딴 데 이렇게 엉뚱한 데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있는데 제가 뭐 그 보초 모르게 군부대로 싹 숨어 들어갔어. 그런데 그 백골단이 쭉 와가지고 군부대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? 군부대 들어가려면 보초 갖다가 막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당신 왜 들어오려고? 저기 어떤 새끼가 지금 뭐 데모하다가 도망가려고 해. 아니면 뭐 물건 훔쳐먹다가 도망가려고 해. 그러니까 나 들어가서 잡아야 돼라고 백날 이야기한들 보초가 나 못 봤는데. 그 다음에 여기는 군부대인데 근데 만약에 그때 백골단이 거기에 대해서 뿌리치고 들어가가지고 그 군부대 들어가면 그러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그거 형사처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내가 거기에 도둑놈이 숨어 있었다.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거기는 군사시설이니까. 마찬가지로 대통령 관저도요. 군사시설이니까 그 안에 체포 대상자가 있건 없건 그 군사시설 안에 들어와도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경호처장이란 말이에요. 경호처장이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무리 체포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걸
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였는데 그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생겼어요. 그게 뭐냐면 관저 입구를 지키는 부대가 어떤 부대냐? 수방사 산하의 55 경비대인데 공수처가 거짓말했다는 거죠. 어떻게 거짓말을 갖다가 했느냐? 공수처가 55 경비대 대장이 대령이래요. 그 5 경비대 대장을 불러가지고 공문을 허위 공문을 작성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밑에 제목만 보면 55 경비단장을 조사하겠다라고 한 명목으로 소환을 했대요. 그다음 페이지. 그리고 난 다음에 2번 55 경비단장 소환을 한 다음에 뜬금없이 조사하면 조사하는 건데 관인을 가져와라. 조사해가지고 예컨대 뭐 참고인 조사 같은 거 할 거 있으면 사인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 경비단장 뭐 대령 정역진 해가지고 사인 이렇게 하면 그러면 되는데 조사한다라고 소환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? 관인을 가져오래요. 관인이 뭡니까? 그 55 경비단의 단의 그 도장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왜 도장을 가져오라고 하지? 근데 서슬퍼렇게 공수처 수사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온 거예요. 그러니까 정법조님 찐팬님 감사드립니다. 저 일본 가고 싶어요. 55 경비단장에게 관인을 받아가지고 공조수사본부가 임의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. 임의로. 그리고 난 다음에 공수처 공문에 쪽지로 관저 진입을 허가하는 취지를 기재해서 붙였대요.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러한 백지에다가 여기 백지가 여기 보이나? 여기 잘 안 보이네. 예. 이 백지에다가 관인을 딱 찍은 거예요. 다시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. 관인을 딱 찍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55 경비단 단장 대령 정역진 한 다음에 미리 찍어 놓은 걸 갖다가 오려 가지고 붙였다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취지를 기재해서 오려서 붙였다. 경비단장은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경비단장을 하지? 대령이면 수방사 55 경비단장 대령이면 이 친구도 아마 육사 출신 아닌가? 근데 어리버리하게 그냥 도장 가져오라니까 가져오고 찍으라니까 찍고 그랬대요.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위조된 공문의 내용도 몰랐던 거지.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확인을 갖다가 한 다음에 내가 관저 진입을 허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가 않다.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? 그거는 경호처장이 해야 되는 거다. 이런 식으로 전자로 공문을 갖다가 회신을 갖다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. 그 관저로 진입을 허가받았다. 누가 55 경비단장이 허가했다.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거는 단순한 그게 아니고요.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범죄가 되느냐? 명백하게 공문서 위조죄가 됩니다. 왜냐하면 공문서 위조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문서를 만드는 게 그게 공문서 위조거든요. 그런데 문서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? 도장 찍는 게 문서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. 예컨대 뭐 허가함 55 경비단장 대령 정역진 그 다음에 도장이 없으면 그거 네가 만들었는지 내가 만지 어떻게 아느냐? 난 그런 거 만든 적 없네. 발뺌을 하면 그건 유효한 공문이 아니잖아요. 그런데 그 공문 옆에 관인 55 경비단장 이게 딱 찍혀 있으면 누가 봐도 그거는 55 경비단장 대령 정역진이가 만든 공문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경비단장이 만든 게 아니고 제3자가 그걸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딱 찍었다. 그 심지어 도장 찍은 걸 오려 붙였다. 그거는 빼박 공문서 위조죄지. 그럼 빼박 공문서 위조죄면 어떻게 되느냐? 형량이 징역 10년 이하예요.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징역 10년 이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문서 위조죄는요. 뭐가 없느냐? 벌금형이 없어요. 벌금형이 없다고요.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했다고 해가지고 구속되거나 그러진 않겠죠.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, 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, 뭐 요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. 하지만 저 공문 위조한 사람 누구겠습니까? 뭐 경찰인지 뭐 공수처 직원인지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위조한 사람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? 공무원이란 이야기지. 공무원이 벌금형 받는 거는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. 하지만 실형 받으면 집행유예가 붙어 있어도 실형 받으면 어떻게 된다? 그거는 연금의 절반이 날라가요. 연금의 절반이. 그거 무서워가지고 경호처 직원들 중에 일부가 저기 이렇게 먼 산 쳐다보고 나 휴가 갈래요. 그랬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? 그거 협박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? 그래가지고 그 공수처하고 그 공조본 그 뭐 수사
그 진들이 경호처 직원들 협박했잖아요. 야, 니네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뭐 그 자리에서 뭐 그 뭐야 긴급 체포 같은 거 한다. 그런 다음에 니네 다 책임 물을 거다. 책임 묻는데 만약에 니네 그 저기 처벌 나오면 벌금형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실형 나오면 어떻게 된다? 니네 지금까지 부은 그 연금의 절반 날라간다.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면 저 같아도 그래 연금이 뭐 얼만데 공무원들한테는요. 뭐 일반 사람들 마찬가지만 연금 1억 2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 아닙니까? 그게 날라가?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에이 모르겠다.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? 그런데 그렇게 연금 날라갈 행동을 그 위조한 사람은 한 것이다. 참 큰일 났다. 어쨌든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 들고요. 조금만 더 아까 거 그 좀 보여주세요. 그러니까 그 조금 까만 글씨로 보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,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. 이게 형이 작지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 책임 묻겠다라고 했으니까 저 행동을 한 사람은 지금 쫄고 있어야 된다. 쫄아도 된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공수처장이나 누구나 저런 거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으면 그러면 뭐 교사죄 되는 거 아닌가? 그러면 오동훈도 쫄 수 있겠네. 하지만 괜찮아요. 오동훈 처장은 어떤 사람입니까? 어공이잖아. 어차피 판사해가지고 쭉 해서 연금 뭐 지금 받고 있을 텐데 그게 날아가는 건 아닐 테니까 공수처장 해가지고 뭐 알량하게 몇 달 한 거 거기에 대해서 연금 뭐 있지도 않으니까 그 오동훈 처장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형사처벌 받아도 뭐 별로 그거 타격은 없겠지만 직업 공무원으로서 10년, 20년 이렇게 불입했던 사람이 저런 걸 갖다가 했다?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.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책임 묻는다고 그랬으니까 걱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각오 해가지고 조금만 올려주세요. 뭐 그래서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서 승리를 갖다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대통령이 각오를 비쳤으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